247쪽에 그 이제 아래에서 이제 이게 올라가다 보면 셋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보겠습니다.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성 사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평가의 성격을 그러니까 한번 미리 살펴본다는 얘기인데, 이게 저 옛날에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평가 기준이 잘 만들어졌는지 방법이 잘 만들어지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괜히 평가를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가성 사정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정책 평가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하는 사람과 받을 사람이 미리 만나서 기준을 같이 정해요. 특히 사회복지 영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안 그러면 싸우죠. 이 싸우자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래서 만나서 기준을 같이 정합니다. 자, 그리고 250쪽부터 이제 얘기할 게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법칙 같은 거예요. 자, 원래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려면, 자, A라는 정책이 B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걸 입증하려면 250쪽의 첫째입니다. 첫째,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에 있어야 된다. 야, 이게 시간적 선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김형재가 오늘 영상을 찍었다. 집에 가서 편집을 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 송출이죠. 방송 송출이다. 시간 안 찍고 편집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시간의 개념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책 평가를 분명히 가르치고 가르친 데에서 기말고사 시험을 냈다. 그런데 점수가 얼마다. 이거는 거의 똑 부러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이해가 되잖아요. 시간적 선행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둘째, X와 Y. 자, 원인과 결과가 공동 변화가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자, 이 원인과 결과가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를 좀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영향을 준 것 같다, 어떨 때는 아니었다. 그게 아니라 항시 약하게라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셋째, 이 원인 때문에 이 결과가 나타났다. 요거를 꼭 강조를 해요. 자, 근데 원인이 만약에 2개 이상이다. 이 원인도 결과에 영향을 주고 요 원인도 결과에 영향을 준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뭐 엄청 많죠. 자, 그런데 이 지금 세 가지, 250쪽의 세 가지 얘기는 자연과학 실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해요. 거의 요만한 틈이 없을 정도로 엄격해요.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요. 실험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 우리가 요만한 귀엽게 생긴 쥐 있잖아요. 실험용 쥐죠. 자, 실험용 쥐 똑같이 만들어 놓고 한쪽에는 약을 주고 한쪽에 약 안 주고, 그거 아주 유명한 거잖아요. 이런 거는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요. 이게 천문학도 그렇고 생물학도 그렇고 원인 결과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더 정밀하게, 더 오류가 없게 측정하느냐가 그게 관건인 거예요. 과학자들의 이제 영역이에요, 그거는요. 근데 사회과학은 원인이 불분명한 게 너무 많아요. 자, 제가 항상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스트레스를 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개인의 생각을, 나는 스트레스가 높다. 그럼 왜 높은 거예요? 한 가지 때문에 높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갑자기 용돈이 없어, 헤어졌어, 친구하고 싸웠어, 엄마 잔소리 들어, 아빠 잔소리 들어, 이게 다 똑같이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최대한 정밀하게 측정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교통영향평가처럼 놀라워요. 진짜 이게 엑셀 파일로 정리가 다 돼 있어요. 특히나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또 찾아보니까, 야, 이 정류장은 한 시간에 출근 시간 1시간에 2만 명이 왔다 갔다 해요. 정류장 한 아이디, 그 정류장 아이디를 보니까 2만 명이 왔다 갔다 해요. 1시간 동안에 타고 내리고. 2만 명이 말이 2만 명이죠. 웬만한 소도시보다 인구가 많은 거예요. 그 한 정류장에서 유동 인구가. 이게 왜 그러지?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3월달 개강했을 때, 그게 대학교 앞에 정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난리구나. 자, 9시 10시 되는데 여전히 많아요. 왜냐, 대학생들이 10시 수업을 선호를 하니까. 자, 10시 11시 되니까 사람이 쭉 줄어요. 자, 그 다음에 12시부터 1시까지 조금 늘어요. 그 다음에 오후 때 이제 비수기, 흔히 말하는 교통시간 비수기 또 쭉 줄어요. 퇴근 시간이 확 늘어나요. 근데 대학교에서는 5시, 6시 사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대학교가 아닌 정류장은 아니에요. 또 이런 건 분석하면 재밌다고요. 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는 아니고 다 이미 있어요.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정류장을
자, 야, 이거 정량 작아. 늘려. 기존의 정책을 바꿀 수도 있지. 아니, 더 확장할 수도 있잖아. 야, 이거 정량 요거 가지고, 야, 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작아. 더 키워. 야, 그러니까 그 가변, 그 정류장 붙여서 만들 거냐, 아니면 중앙에다 만들 거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신호등이 벌써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래? 아, 이거 야, 보행자가 귀찮다는데? 왜요? 한번 이렇게 건너고 이렇게 건너기 귀찮대. 대각선으로 건너게 해주세요. 알았어, 한번 해볼게. 그럼 뭐 교통형평가 또 들어가요. 근데 워낙 이건 정확해요. 야, 세봐. 한 시간에 몇 명이 이 횡단보도 건지 세는 사람들이 그것도 알바가 있어요. 세면은 자, 다 기록해요. 몇 명이 지나가는지를. 뭐 성별은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기록과 특이사항, 뭐 유모차가 많다. 예를 들어서 개 이렇게 데리고 나온 사람, 이런 건 이제 특이사항에 적을 수가 있죠. 그걸 다 고려를 해요. 그리고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요. 자, 251쪽에 이제 내적 타당성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적 타당성이란, 자, 양괄호 1번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확보해야 된다는 게 내적 타당성이에요. 그래서 내적 타당성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인과관계가 강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평가와 또는 실험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 방법이나 이런 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숙. 평가 대상자가 어떤 기간 동안에 계속 변하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 키가 컸다, 몸무게가 늘었다, 뭐 갑자기 뭐 이런 것들이요. 이거는 특히 이제 장기간의 연구에서는 성숙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바뀌면 평가하기가 좀 곤란한데, 실험하기가 곤란한데, 이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 자, 이거는 뭐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이건 내가 그 사람 옆에 24시간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역사가 이 원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라는 건 이제 자연과학에서는 좀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사회과학에서는 역사는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 측정. 자, 측정은 우리 테스트예요. 계속 반복해서 테스트하면 사람이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 이게 눈 감고도 하겠네. 이런 효과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자, 도구 효과라고 하는데, 이건 뭐 측정 방법, 진짜 말 그대로 도구가 수단이 잘못된 걸 얘기하죠. 응? 야, 이거 그 장비 가지고 이게 측정이 되겠어? 야, 미세먼지 측정하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 이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선정. 너무 편파적으로 선정하는 거야. 자, 이쪽 사람만 모아. 야, 이쪽 사람만 모아. 원래는 뭐 성비율도 맞춰야 되는데, 아니야, 됐어. 여자만,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자, 그 다음에 통계적 회귀. 이게 회귀가 뭐냐면은 대상자가 커져요. 연구, 조사 대상자, 평가 대상자가 커지다 보면은 이게 평균으로 이렇게 결과값이 맞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설문조사할 때 사람들이 그냥 다 보통 3번 찍는 거,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자, 그러다 보면 평균값이 3점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최악의 경우는 모든 설문 문항의 결과가 1점에서 5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점에 다 몰려있어. 그럼 뭐야 이거?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만족도 조사할 때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아니, 주민 만족도 조사해야 되는데 전부 다 보통이에요 이렇게 되면 답 없어요. 특히 이제 가끔 전화를 받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전화를 자주 받는 편이니까 어느 공공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하셨습니까?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통계적 회귀라는 게 평균으로의 접근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53쪽의 맨 위에요. 상실 요인은, 자, 조사 대상이 돌아가셨어. 이게 이제 노인조사에서 나오는 경우들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조사 대상자가 안 왔는데 평가 대상 나 싫어요. 나갔어. 이러면 이제 상실 요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적 타당성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적 타당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알고 보면 이미 우리가 많이 겪어봤을 만한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253쪽에 외적 타당성인데, 외적 타당성은 일반화의 가능성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평가 기준과 결과 값을 다
다른 데 적용을 했을 때도 가능하냐? 대표적인 게 뭐 IQ 검사,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새 좋아하시는 MBTI 검사 같은 경우는 야, 한국인의 MBTI, 미국인의 MBTI 이걸 똑같은 질문과 도구로 해보니까 상당한 유사성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MBTI 하는 거예요. 그 MBTI 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자료로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외적 타당성도 확보가 돼 있고 내적 타당성도 확보가 돼 있는 거로 봐요. 저는요. 안 그러면 이거 하겠어요? 특히나 이 한평생 오로지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잘못되기를 바라지는 않잖아요. 누구나 자기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걸 누가 바랍니까? 자, IQ 검사 뭐 이런 거 뭐 흔히 말하면 뭐 웩슬리 지능 검사 이런 것들 등등등은 전부 이제 검증이 다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 인간의 이 머릿속에 있는 지능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꺼내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정책학에서는 잘 다루지 않지만 자, 현장평가라는 게 있어요. 나는 가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서면평가는 서류로 보는 거고 나는 실지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현장평가 난 가서 보겠다고. 그 다음에 운동하시는 분들, 저 예술 연주하시는 분들은 그 커튼 블라인드 평가 이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저 측정. 자, 시작하면 달리기 뭐 대표적인 거잖아요. 뭐 높이뛰기 이런 거 전부 다. 자, 그래서 이렇게 측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